정부의 전면 옥색 사업이 54일 차를 맞고 있습니다. 정리행보와 원기 술집 모르는 경찰 침탈 그리고 거기까지 겹치면서 매우 힘겹지만 완강하고 튼튼한 싸움을 벌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과 정부는 사태 해결은 뒷전인데 여전히 협박만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난 10일에 있었던 경찰 공권력 투입 상황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그 이후에 계속 발생한 연행자들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열기로 했습니다. 쌍차신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측과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또 거기 있는 동지를 억압하고 협박을 해서 공권력으로 해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반드시 철수를 하고 노와 사가 정부가 대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찰 투입 중단하고 공적자금 투입하라. 공적자금 투입하라. 1차 성합장을 새벽 2시, 11시, 12시 각 집에 경찰이 경찰서에서 보낸 팩스 한 장 들고 와가지고 가족들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와 여자 혼자 있는 집이다. 이래도 막무가내 배를 30분까지 무질러고 옆집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을 불러서 보내고 이 지경까지 몰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 출두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것들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계속까지 그보다라면 아마 지도부를 발을 묶기 위한 수순에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수경에 44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걸로 저희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군의 인단협과 중앙교섭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협상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와 연관해서 원래는 고용안전부분이 저희 가장 큰 규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쌍강처와 연관해서 이번 대회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그 1회 이상 파업을 하겠습니다. 1회 이상 파업을 해서 대회 사측과 정부에서 지금 이제 협상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힘들어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려고 정부 측에서 대도사 관계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쌍차 문제를 비롯한 거주는 문제, 그리고 임단협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정부 측의 변화를 저희들은 촉구하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 대규모 병력을 공장에 투입시켜 도장 공장을 제외한 공장 단역을 정보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김성노조 양동규 경기부장을 연행했으며 13일에는 정갑득 위원장 등 44명을 상대로 소환 통보를 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와 사측 법정관리인이 벌이고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쌍용 자동차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돌아갈 분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공권력 남용이 계속되고 쌍용 자동차 도장 공장에 대한 경찰 투입이 실행될 경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으로 파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말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공권력 투입 요청과 50억 원 손해배상 청구하는 앞뒤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잘못된 해외 외곽 정책을 반성하고 공적자금 투입 중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마치 사측의 사병처럼 경찰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측이 투입된 공권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연행된 노동자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쌍용 자동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는 투쟁에 돌입합니다. 쌍용 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22일 전조합원의 파업 투쟁에 나서며 이 파업은 공권력 투입 등 사태 변화에 따라 전면 파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5일 쌍용 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도장 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총파업 돌입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금속노조가 앞장서고 윤일성 산하 전 조직이 함께할 이번 투쟁은 쌍용 자동차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완강하고 끈질기게 이어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만일 정부가 노동자의 정부에도 불구하고 도장공장 공권력 투입과 같은 파국의 길을 고집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귀결될 것임을 아울러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쌍용 자동차 차원을 넘어 정권의 비극으로 기화될 것입니다. 해고는 살인다. 정보역을 보장하라. 정보역을 보장하라. 회사에 대한 고용 관계만 유지된다라면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를 조언하겠다. 저희를 제안한 방식을 한다면 사실은 아사지기에 가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급처럼 저희들도 그 휴직을 하겠다는 의미는 그 휴직 기간 내는 사실은 뭐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겠다는 의미잖아요. 이 세계적 나라가 이 정도는 노동자한테 파격적으로 내는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노동운동 22년 사이에 노동운동 22년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회사의 목적은 인원을 감축시켜서 회사 운영경들을 회사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하고 사람을 자르는 데 현안이 되겠다. 결국은 쌍용자동차에서 자본과 정권이 이야기하는 모범적인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이런 모델을 해서 전국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고 그 목적 이해로 저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으로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에서 모범적인 잔인한 해고를 실행하고 이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이것이 정부와 자본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고는 살인다.